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마미 신발 홍재합니다. 오늘은 향후 글로벌 패권의 향방이라는 주제로 달러화와 위안화의 추이로 향후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화폐로서 글로벌 패권을 설명하느냐? 이거는 변화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제까지 쭉 추이로 보면 그 나라의 화폐가 글로벌하게 가장 잘 통할 때, 그럴 때 그 나라의 국력이 가장 강했고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에 도전하지 않았죠. 그런데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글로벌 패권 경쟁, 이것을 달러로 비교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달러 인덱스로 하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프랑스 프랑하 등 6개 주요국의 화폐와 달러를 비교한 가치이죠. 그래서 그것을 몇 년 동안이냐면 최근 30년 동안 1993년부터 2023년까지 9월 17일 오늘까지예요.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고일 때는 121이었고요. 최저일 때는 70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50%나 50포인트나 차이 나죠. 그리고 그 30년 동안 달러 인덱스의 평균은 90입니다. 90.705. 변동폭이 10.3%이고요. 지금 현재는 102 정도 됩니다. 104에서 103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최근에 가장 높았던 경우는 작년에 110까지 올라갔던가 105까지 올라갔던 게 최고죠.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달러가 강하냐 약하냐, 위안화가 강하냐 약하냐 이것을 비교하였습니다. 현재의 달러 인덱스가 103에서 104를 왔다 갔다 한 거 보면은 전체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최근 1년 동안 계속 강해졌고 앞으로도 100 이상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서 미국의 그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일사국면을 보면은 달러 강세가 있어요. 달러 강세, 위안화 강세일 때, 달러도 강세가 되면서 위안화가 강세일 때, 이럴 때는 어떠냐? 글로벌 경제가 혼돈이면서 중국 경제도 안정적인 경우,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은 미중 패권 갈등 현상이 일어날 때죠. 이때가 코로나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이제 심화될 때였습니다. 이럴 때 글로벌 경제는 혼동이 일어나고 중국 경제는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넘어설 수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 갈등이 현상이 심화되죠. 저는 그 상징적인 현상이 현상으로 볼 때 어떤 거였냐면 오바마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내리는 비행기 트랩에 빨간 카페트를 안 깔아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행기 내려오는 그 트랩도 안 갖다 줘갖고 비행기 뒷꽁무니로 오바마가 내렸죠. 많은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그것이 실수였다, 뭐 고장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중국인들이 미국에 도전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때, 이럴 때가 언제요? 코로나 시대 때이죠. 글로벌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중국 경제도 안정되고 중국의 패권 도전이 강화됐을 때, 이때이죠. 코로나 전이라기보다 코로나
직전이죠. 오바마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미중 갈등도 하면서 반도체 전쟁도 벌어지고 중국이 글로벌하게 뭘 하냐면 지적 소유권을 에 대한 침해를 공공연하게 하면서 미국을 얕보면서 그러한 발언들을 드러내놓고 할 때 이때였습니다. 반면에 달러와 미국의 영향력이 유지될 때, 이럴 때 언제예요? 글로벌 경제가 혼돈되면서 중국 경제가 약화될 때, 현재의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미국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패권이라는 단어 대신에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영향력이냐면은 이제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패권을 굳이 가져야 돼 하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고 딴 나라는 딴 나라지 왜 미국이 굳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거는 트럼프 때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때부터는 다른 나라와 미국과의 연관관계를 자꾸 부정을 하면서 오로지 미국 위주로만 생각하자. 야, 중국도 별거 없고 그냥 우리 미국인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과거에 물론 패권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지만 미국인들에게 마음에는 이 패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중국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우린 걔네들한테 잘해줬지만 걔네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깠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제는 우리끼리 먹고 잘 살자. 패권 필요 없다. 이러한 생각들이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 현상이 바로 트럼프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글로벌 경제도 혼돈이 되면서 미국의 경제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미국의 경제는 오히려 나빠지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은 현상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경제는 그래도 좀 나아진 편입니다. 나아진 편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자국 화폐로 하고 그리고 좀 더 외국인들이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직까지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완전히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는 줄어들었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약간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상수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무역 수지는 적자가 되지만 경상수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이제는 미국 내에서만 쓰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글로벌 패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래, 이제는 미국끼리 더 잘 먹고 더 잘 살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으로는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화가 약세가 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전 세계가 안정적이었죠. 중국 경제가 약하고 글로벌 경제가 안정적일 때, 그래서 미국의 패권 영향이 유지가 될 때, 사실 이런 경우가 최근 1991년인가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고 최근까지 계속 유지되었던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위안화가 왜 약세였냐? 실질적으로는 인위적인 약세였죠. 그러면서 중국의 위안화를 약하게 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인 거죠. 물론 중국의 인건비나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는 중국의 수출이 강해진 거는 인정하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중국의 위안화는 지나치게
약했고 지나치게 인공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이와 같이 그 향후 글로벌 패권의 방향을 달러로 본다면은, 화폐 경제로 본다면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국면으로 갈 것입니다. 이 국면으로 갈 것이에요. 간다고 봅니다. 왜냐면 달러도 이제는 미국은 달러 공급이 줄어들 것입니다. 달러 공급이 점점 글로벌하게 줄어들고 미국인들도 아메리카 퍼스트로 많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국은 가급적이면 아메리카 퍼스트에 동참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기에는 좀 더 우호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중국도 아메리카 퍼스트의 표면적이진 않지만은 중국도 미국 위주의 경제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을 굳이 적대시하지는 않더라도 미국 중심의 세계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 전제하에서 글로벌 경제나 우리의 그 대외 경제 정책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서 향후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말씀드렸습니다. 초강달러 시대의 돈의 흐름을 쓴 홍재환입니다. 감사합니다.